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예상치 못한 가족 위기에 맞서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죠. 32세 김서연 씨. 금융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일하는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준호 씨와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이렇게 늦게 왜? 서연아.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사고라도 난 거야?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와 이혼하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뭐라고?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성민, 62세.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두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혼 선언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준호야, 차근차근 말해봐. 아버지께서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엄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셨어. 새로운 여자라니. 그리고 지연이랑 나한테 말씀하시길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부담하라고.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셨어. 윤미경, 58세. 준호의 어머니이자 서연의 예비 장모였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예술치료사로 일했던 그녀는 그런데 미경 씨에게는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왔나요? 유방암 2기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경 씨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딸 지연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미 가게가 빠듯한 상황이었고, 아들 준호는 결혼 준비비로 이미 부담이 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연이는 뭐라고 해? 지연이가 더 문제야. 아버지 편을 들고 있어. 뭐라고? 왜? 지연이 말로는 아버지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많이 희생했으니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야. 박지연, 25세. 서연의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해돼. 어머, 지연아. 그래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60 넘으신 분이 자기 인생 좀 사시면 안 되나?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이해해야 돼. 요즘 세상에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라는 법 어디 있어? 하지만 지연의 속마음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월 200만 원. 오빠가 절반, 나도 절반이면 월 100만 원. 내 적금이랑 주식 투자 계획이 다 틀어지겠네. 지연은 자신의 재정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을. 사장님, 정말 이혼 진행하실 건가요? 그래야지.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하지만 사모님은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돼. 아들, 딸이 다 컸으니 그들이 책임지면 되잖아. 하지만 박성민에게는 가족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민 오빠, 내일 병원 결과 나와요. 무서워. 꼭 와주세요. 영희, 김영희, 35세. 성민이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도 건강상 문제가 있었죠. 준호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나? 나도 모르겠어. 어릴 때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셨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그냥 순응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원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그녀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준우야, 혹시 아버지 회사 상황은 어때? 회사? 왜 갑자기? 그냥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보통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든. 서연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박성민의 회사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전문가답게 공개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박성민, 대한건설개발,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이게 뭐야? 서연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민의 회사가 최근 2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준호야, 나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어.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전화로는 안 돼. 1시간 후에 우리 집으로 와. 서연아, 대체 뭘 발견한 거야? 준우야, 아버지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뭐라고? 이게 최근 3년간 재무제표야.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이런 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더 심각한 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쓰신 것 같아.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미안한데 시간 있으면 잠깐 올 수 있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할 말이 있어서. 미경 씨가 드디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 것일까요? 앉아. 둘 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사실은 어머니. 나 암이야. 뭐라고요? 유방암 2기. 1달 전에 진단받았어.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을. 어떻게 말해. 지연이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 준호 너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데. 엄마, 그런 걸 혼자 감당하시려고.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그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말이죠. 뭔가 빠뜨린 게 있어. 분명히.
서연은 밤을 새우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서연이 발견한 것은 박성민이 아내 명의로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보험금 5억. 그리고 수익자는 박성민? 여러분,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성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께서 조사를 원하시는 건 박성민 씨의 외도 여부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 그리고 새로운 여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3일 안에 가능하세요?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요? 결혼식이 2주 남았거든요. 여기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박성민 씨의 새로운 여자, 김영이라는 분인데 실제로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요? 네, 말기,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네요. 그럼 정말 사랑해서.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박성민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상태예요. 2억 원을? 네. 그리고 박성민 씨 회사 상황도 조사해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탐정이 건넨 자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부채가 15억에 달하고 개인 보증까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 사실상 개인 파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더 있다는 거죠? 박성민 씨가 부인의 병원 기록에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병원 관계자를 통해 부인의 암 진단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성민은 아내의 암 진단을 알고 있었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가능하지. 그리고 우리가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로. 준호야, 이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서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답게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죠. 우선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면 안 돼. 충격이 너무 클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지연이부터 설득해야 해. 지연이가 아버지 편을 들고 있으니까. 언니, 갑자기 불러내서 뭔 일이에요? 지연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그 이야기예요? 언니,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지연아, 그 전에 이것만 봐줘. 이게 뭐예요? 아버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황이야. 이게 진짜예요? 공식 서류들이야. 확인해봐도 돼.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을. 지연아, 더 심각한 게 있어. 서연이 지연에게 보여준 것은 더욱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5억 원짜리. 5억 원? 언제? 3개월 전이야. 그리고 수익자는 아버지. 그럼 설마 지연아, 어머니가 암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뭐라고? 엄마가 암? 서연은 지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지연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언니,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게 해야지. 치료비는 그건 내가 해결할게. 언니가? 응. 내 적금 해지하면 당분간은 가능해. 서연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제 치료받으셔야 해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 왜 혼자 감당하시려고 했어요? 엄마,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버님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가? 아버님의 실제 재정 상황입니다. 이걸 어디서?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생명보험 증서고요. 박성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암 진단을 알고 계시죠?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님,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민, 오빠, 미안해요. 늦었나요? 누구세요? 영희야, 지금은. 혹시 며느리 될 분이세요? 김영희, 35세. 말기 췌장암 환자였던 그녀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실례지만 아버님과는 어떤 관계시죠? 오빠, 말 안 했어요? 영희야, 나중에 혹시 아버님께 돈을 빌리셨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영희의 대답으로 서연의 추측이 확인되었습니다. 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2억 원을 빌렸어요. 그건 회사 돈 빼내신 거죠? 오빠, 설마 불법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성민은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아내의 암 진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야? 다들 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 일은 아버님, 이제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아, 언니, 말씀드려요.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님 회사의 실제 재정 상황입니다. 이게 뭐야? 부채 15억 원, 개인 보증 포함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서연아, 내가 모은 권리로. 두 번째,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신 5억 원짜리 생명보험. 5억 원? 나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아버님이 어머니 도장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건 만약을 위해서. 세 번째, 아버님은 어머니의 암 진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미경아, 그건.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박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가장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버님이 김영희 씨에게 빌려준 2억 원. 그 돈의 출처입니다. 서연아, 제발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하신 겁니다.
횡령이라니,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성민이 드디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빚만 15억. 나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님.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희는 죽어가고 있고, 회사는 망했고, 하지만 서연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첫째, 회사 정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세요. 법정 관리? 횡령한 돈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억 원. 이건 변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서연아, 그 많은 돈을. 둘째, 어머니의 치료비는 제가 대출받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서연아, 그럴 수는 없어.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언니, 셋째, 아버님은 김영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의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적금도 있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네, 부장님. 서연 씨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직 제안이요? 연봉 2배의 해외 근무 기회까지.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서연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였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부장님,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이직 제안이라니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 준우야. 하지만 해외 근무라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해. 그래도 서연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머니 치료도 해야 하고 아버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서연아,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때 미경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들었어.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서?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상황에 서연아, 가야 해. 어머니, 넌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해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말씀이 맞아. 서연아. 하지만, 그리고, 나도 결정했어. 미경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거야. 엄마? 하지만 원수로 헤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어머니. 서연아, 넌 해외로 가고 나는 내 치료에 집중할게. 그리고 남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의외로 성숙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치료도 잘 되고 있고 마음도 편해졌어. 언니, 정말 예뻐요. 지연아, 고마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안.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 서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아버님.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거야. 2번 다시 이런 일 벌였다가는 가만 안 둬. 내가 미안해. 정말 당신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박성민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모든 가족이 화해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신부 김서연 양과 신랑 박준호 군은 서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정말 고마워. 서연아,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정말 강하세요. 서연아, 해외 나가서도 건강해야 해. 아버지도 회사 일 잘 정리하세요.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지연이도 엄마 잘 돌봐드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해외 발령 받아서? 응,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지. 2년 후에 돌아오면 내가 더 멋진 남편이 되어 있을게. 기대할게. 2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마지막 날,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글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 정말요? 응.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정말이야? 좋은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회사 정리하고 새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대. 아버지가요? 응.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서연아, 여기, 준우야. 공항에는 모든 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살이 빠졌네.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도 많이 성숙해졌네. 서연아, 잘 다녀왔어. 아버님, 사업은 어떠세요? 작지만 정직하게 하고 있어. 고마워. 그때 깨우쳐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두들 발표할 게 있어요.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와, 축하해. 손주가 생기는 거야.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뭐로 지었어요? 희망이, 박희망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족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서연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면, 그리고 서연 씨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